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야기할 건덕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뭐 꾸준하게 병신들도 모이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엊그저께 라이브에 하는데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의외로 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좀 오랫동안 오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알파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더라고. 난 뭐 처음에는 몰랐지.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뭐 막 원숭이 가면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멍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마냥 멍청이는 아니었던 것들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면 배우신 분들이 한 번씩 더 찌질할 때가 있더라고. 보면 희한하게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방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의사, 변호사 뭐 다 있거든. 이런 식으로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잠깐만, 내 방에 배우신 분들 다 있는데 LH만 있으면 된다고? 혹시 LH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LH는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 LH 이야기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LH 얘기 나오면서 내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야. 이때까지 뭐 이게 대한민국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바른 방향, 그래도 안 좋은 방향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막말로 뭐 19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을 부자의 나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막 외교 굴욕도 오지게 당하고, 진짜 개조밥이었거든, 그때 대한민국은.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뭐 세계 뭐 거의 10위 수준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왔잖아. 뭐 이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땐 잠깐이긴 하지만서도 이제 내리막이 나왔긴 하지만, 그까지 올라온 거에는 그래도 족 같은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생각하는데,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내리막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금융 쪽 일에 종사하고 있잖아. 뭐 나는 근데 그래봤자 위촉계약직 나부랭이라 가지고 별 상관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 금융 쪽에 일하는 뭐 임직원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뭐 주식을 하면 금액도 정해져 있고 사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살 때마다 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거든. 살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조건은 이제 뭐 자산운용사나 다 달라.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훨씬 더 엄격하게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산운용사랑 뭐 증권사랑 뭐 애널리스트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냥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만지는 그 돈 캐파가 엄청 크단 말이야. 조 단위로 만지잖아. 자기 펀드 하나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돈 보면 아시죠? 돈 보면 미리 이제 사놓고 튀우고 이게 파는 거야. 이걸 통정매매라고 하거든. 그래서 증권사 회사들도 이걸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막는 거란 말이야. 엄격하게 따라가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잡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사람 많잖아. 보통 희한하게 남자들은 이게 주식 사면 잡주 좋아하는데, 그 잡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조금만 사도 이게 호가가 확 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잡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리 이제 몇 수시에 누가 살 거다, 그때 올라오면 그때 팔아라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폭탄 돌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또 넘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오죽하겠어? 일개 PB도 돈 관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통 PB들도 많이 굴리는 사람은 한 200억씩 굴리거든. 그러면 걔네들도 이제 막 튀게 할 수 있는데, 펀드 매니저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냥 돈 넣어도 이제 자기 펀드에 넣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것도 제한이 들어간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 아니 근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 차명 계좌로 만들면 되지 않냐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돈 굴리는 돈이 얼마야, 그럼 뭐 살지 뻔히 알고 있잖아. 그러면 미리 이제 내가 내 가족이나 사돈 팔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친한 애들 있잖아. 뭐 나로 치면 뭐 초등학교 동창이 되게 친한 애, 전혀 관계없는, 전혀 이해관계 없는 애들 걸로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계좌만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통정매매하면 그거 안 걸리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깜짝 놀란 게 거진 다 잡힌대. 그게
거진 다 잡힌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보면 금융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금감원 제일 무서운데, 걔네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한국은행 아니면 금감원 아니면 뭐 거래소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걔네들이 머리가 존나 좋은 새끼야.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은 못 잡아낼 수가 있대. 한두 번은 못 잡아내는데 그게 반복되잖아. 다 잡아낸대, 그거를 진짜. 그래서 와, 이게 잡아내는구나. 놀랬지. 그럼 마찬가지로 LH 이것도 조지려면 다 잡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막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자본 출자해갖고 법인으로 전환해갖고 이렇게 투기질 하고 오지게 하잖아. 이것도 한두 번은 삐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한두 번 헤쳐먹었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거 계속 반복되면 그거 검찰 털면 다 잡힌단 말이야, 그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일단은 잡을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다들 뭔가 액션을 하지만 이거 위에 다 엮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점점점 썩어가는구나 라는 게 느끼는 게, 그래서 뭐 옛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지는 건 있었거든.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저 새끼는 도대체 백이 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못 건드리는 건가 싶은 일들이 엄청 많아. 그게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쉬쉬하고 넘어가고, 눈 감고 쉬쉬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LH 사건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와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국가가 주도하는 부동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부패 비리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야. 이거 조사하면 다 털면 다 털 수 있겠거든.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뭐 이제 민주당 어떤 의원이 발해서 이거 국회의원들 다 털자라고 말했을 때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그래도 뭐 괜찮네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되고 있잖아. 뭐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되게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국토부 장관이란 놈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정작 국민들은 또 별반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토록 이렇게 분노할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또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쉬쉬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공기업은 LH가 짱이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희한한 게, 아니 출장비를 슈킹 치는 게, 아니 보통 이제 어느 기업이든 집단이든 이렇게 오래 다니잖아.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삥땅 치는 게 있거든. 그게 다 조금씩 있어. 그래서 내가 알기론 군인도 그런 거 있어. 군인도 이게 중령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대령 때부터는 뭐 이게 들어온 게 있대. 그게 있대. 야, 그것만 있겠어. 우리 군대 가면 알잖아. 분명히 부식비 이거 슈킹 치는 거 있거든. 군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슈킹이란 말이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근데 그게 보통 쳐도 짬이 좀 찬 애들이 이렇게 치게 되는데, LH는 보니까 뭐 그거 있잖아. 출장비도 5년도 안 된 애들이 삥땅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5년도 안 된 루키 햇병아리들이 저렇게 할 정도면 저긴 도대체 얼마나 썩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잡을 수 있는데 결국엔 안 잡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골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시아권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싱가포르이거든요. 싱가포르. 사실 이 싱가포르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건데 굉장히 많이 갑갑한 나라야. 되게 거기는 뭐 이제 패잖아. 태용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패고 되게 뭔가 언론 통제 이런 것도 오지게 심하고 그래. 근데도 그 리칼뮤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국부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척결을 했거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월급을 많이 줘. 대신에 이거 한번 걸리잖아. 그러면 얄짤 없어.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면 자식들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를 매년 해야 돼. 매년인가 2년인가 해야 되고, 거기에 갑자기 자식들이 재산이 늘었잖아. 근데 그걸 해명하지 못하잖아. 몰수를 해간단 말이야. 그 나라는 그래. 그래서 심지어 가장 유명했던 일화가 리칼류의 오른팔이었던 태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먹다가 걸렸거든. 걸려서 리칼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리칼류 끝까지 안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태충환은 마지막에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사과 편지 쓰고 자살했어. 그 사람이 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동방의 신사로서 내가 뭐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걸로 내 잘못을 사죄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글 남기고 아마 자살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라기엔 좀 작지. 도시국가 규모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뭐 그 나라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부정부패 하나만큼 확실하게 컨트롤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리칼류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것도 기억난다. 그 아시아인들에게는 서구권적인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걔네들한테 그건 사치라고. 그래서 거기는 존나 패잖아. 거기는 존나 패잖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들어 느끼는 게 뭐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이번 LH 사태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지옥행 열차를 끊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뭐 제 생각을 한번 그냥 그때 나왔던 얘기를 주저리 해봤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